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 식당 주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좋아하는 먹보 통통이 아들 레미의 엄마입니다. 가게 일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정말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멋진 식당 사장이 될 거라는 7살 반 아들 레미를 보며 저도 모르게 배시시 웃는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열혈 워킹맘이죠. 말이 좋아 보이지만 식당 사장이지만 정말 제가 하는 일은 직접 주방에서 노고를 해야 하니까 속된 말로 고된 노가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일이 힘들다는 푸념을 하려던 게요. 아니에요. 세상에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고 특히 돈을 버는 것은 더 그렇죠. 사실 제가 어렸을 적과는 달리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가족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겨낼 동기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가 3살 때 국수집을 운영하시던 부모님께서 가게에 화재가 나서 한 달 사이에 둘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친척들도 있었지만 먼 친척들 중에서는 어린 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저는 천주교 수녀님들이 계시는 고아원에서 선생님으로 계신 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가정에 입양되었지만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파혼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기억은 너무 아프고 어둡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서는 그저 빨간 줄이 그어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와 특수고등학교에 진학하였는데 그곳은 제과제빵과 조리기술 등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였습니다. 제가 원래 공부에는 특별히 흥미가 없었지만 맛있는 것을 만들고 배우는 과정은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타양의 아픈 기억뿐만 아니라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며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과제빵과 조리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고 20살이 넘어서 고아원에서 독립해야 했지만 원장 수녀님의 추천으로 고아원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유명한 만두집에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전 베이커리 분야보다는 한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만두를 만들며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에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두를 만드는 일에 능숙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술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힘들다고 고대자구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잘 버텨낼 자신이 있지네. 얼마든지요. 가래차만 주신다면 착실하게 한눈 안 팔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 같지 않게 대기도 있고 열정이 한번 마음에 듭니다. 젊은 아가씨가 건물 하나를 샀다는 것을 모르고 수수하니 여러모로 만두장인의 기본 자질을 갖춘 것 같네. 만두집의 사장님은 처음부터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사장님은 60대 초반의 만두장인으로 지역 일대에서 이름난 만두집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부르며 소위 말하는 서민가부였던 그는 만두집의 매출만을 고려하면 연매출은 20억을 넘는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나 자신도 후에 경력을 쌓고 세월이 흘러 사장님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만두 장인이 되어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저에게 있어 참 높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이 쳐다보이던 존경의 대상이었던 사장님이 후에 제 시아버지가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의 삶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이야기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하이코미디 같을 때가 가끔 있죠. 못 본 알바생인데 이름이 무엇이신가요? 저는 여기 만두집 사장님의 아들이에요. 땡땡대학 경영과에 다니고 있는데 방학에는 반드시 가게를 두어야죠. 그러지 않으면 아빠께서 다음 학기 등록금을 전혀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학 동안은 만두집 알바를 강제로 해야 해요. 싫어도 2달은 얼굴을 보고 지내야 하니까 통성명이나 하자고요. 그렇게 남편과 처음 대면했고 사장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방학 기간에는 만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남편과 나는 눈이 마주치면서 20년이 넘은 청춘 남녀가 크지 않은 주방에서 하루 종일 왕복하며 종종 얼굴을 마주치다 보니 서로에게 정을 느끼게 되었거나 상호 끌림이 있었던지 방학이 끝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게 되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매주 말에 나와 데이트하자고 졸랐고 나 또한 회사에 다니며 얼굴만 해그래 보이는 대학생이라는 취향도 없고 지닌 것도 없는 나를 좋아해주는 것이 믿겨지지 않으면서도 설레고 행복한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과 가족들의 시선을 피해 비밀 연애를 하던 중에는
사장님의 딸인 현재의 신우에게서 데이트하는 장면을 캐졌어요. 어머나, 오빠와 함께 간 가게 언니가 같이 했다며 영화를 보러 왔어요. 설마 둘이 사귀는 건 아니겠지? 하긴 그럴 리가 없어. 우린 그냥 우연히 영화 보러 왔다가 만난 거야? 아닌데, 나하고 입이 사귀는 게 맞아. 오빠, 미쳤어. 아빠가 알면 난리 날 거야? 사귈 사람이 없어서 대체 만두집 알바하고 연애를 하냐고. 언니가 정신을 잃었구나. 야, 만두집 아들하고 알바하고 연애하는데 그게 뭐 대수니. 오감상으로도 둘이 너무 잘 어울리고 자연스러운데 왜? 그리고 새언니가 될 사람한테 예의를 지켜? 너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꼴, 나 절대 못 보니까 알아들어. 그날 길길이 뛰며 개풍물을 무는 신우를 이별하고 남편과 나는 영화관을 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의 강행으로 우리 결혼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속도 위반, 혼전 임신,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요. 남편은 제게 콩고물이 단단히 씌인 고집이 세고 그러한 이유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급하게 했어요. 남편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고집이 세우면서 만두집의 사장님인 시아버지에게 엄포를 놓았는데요. 당장 쟤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공부든 뭐든 다 때려치우고 머리를 깎고 절에 가서 출가해버리겠다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무리한 말을 하며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실은 제가 이른 나이에 결혼을 감행한 것은 제 남편의 깊은 배려가 한몫을 했기 때문이에요. 외로움을 느끼는 저의 처지를 알고서 제 남편은 빨리 가족을 이루어주고 싶었답니다. 남편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가족이 되는 것이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행복한 시기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대학생이던 남편은 신혼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군대로 갔고 저는 아들 신우와 혼자 남아있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시댁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참, 구박댕이 신세로 전락한 모질모질 시집살이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어제 가게에서 가져온 김치만두 있죠? 그걸로 시원한 국을 끓여 아침밥을 차려놓고 나가요. 아빠가 어제 술을 드셨는데 그걸로 해장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요. 독서 내가 오늘 회사에 일찍 회의가 있어서 걱정이 된다. 오늘 아침은 수고스러울 텐데 동서가 좀 힘들 것 같아. 바쁘시다면서 풀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까지 할 시간은 있으신가 봐요. 저도 일찍 나가서 가게 오픈 준비까지 해야 하니까. 하려면 경험이 없는데 다음부터 아침 식사 당번은 돌아가며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언니가 우리 중에서 요리가 제일 잘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침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모두가 바쁜 거면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뚝딱뚝딱 아침을 차리는 것이 시간이 제일 절약되고 경제적인 일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동서가 요리를 못할 때 아이를 시키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이 동서의 직업이잖아.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 재능을 기부해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거는 직업이요. 아니요. 엄밀히 말해서 만두를 만드는 것이 제 할 일이에요. 1년 365일 동안 만두국만 밥상에 올려도 싫은 소리를 듣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식사를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만두국만 만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신우와 손이 동서해 있을 때 형님은 두 여자를 억울하게 짝지어 놓다 보니 만두국도 아까웠지만 제게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가게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면서 만두를 만드는 비법도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침 식사를 차리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신우와 형님은 술 마시는 사람들이 모두 소심하고 온전히 마시는 게 없었기 때문에 라면을 끓여도 맛이 적었습니다. 화가 나고 혈압이 오르긴 했지만 참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만든 음식은 감자된장국 하나를 끓여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시어머니가 만드셨다면 맛있어 했던 그 장국과 묘하게 닮았다며 친정 엄마도 아닌데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손맛이 담겨 있다는 것이 참신하군요. 우리 집 식구 중에는 엄마로 삼자 안 되겠나 해요. 금수며느리 덕분에 내가 나이든 몸을 가지고 고된 일을 다 해도 좋네요.
게다가 시아버지는 제가 만든 음식과 아침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하시면서 항상 달게 비우셨어요. 나에게도 아빠가 있었다면 아마 우리 아버지 같았을 것이다. 아빠 대신 외롭고 고단한 나에게 시아버지 같은 분을 주셨다는 감사한 생각에 불평 없이 아침 식사를 차리기로 마음먹었었죠. 그런데요. 신우와 형님이란 여자들 막대먹은 행동거지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서 만두집 출근하는 길에 세탁소에 좀 가져다 줄래? 세탁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왜 굳이 저한테? 참, 내가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전화를 시켰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 옷 맡기는 데는 명품 옷만 전문으로 세탁하는 곳이라 솜씨가 너무 좋아서 고객들이 계속 늘린다고 합니다.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만 상대해요. 그런데도 항상 고객들이 미어터져서 순번을 기다려야 해요. 명품을 세탁소가 그리 미어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잘 사는 듯하다 보이네요. 동서에 명품 옷 하나도 없어요. 요즘 명품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동서는 종일가게에서 만두를 만드니까 명품이 필요 없겠지만 제 일은 VIP 고객들을 대하기 때문에 명품과 가까워져야 해요. 만두 가게로 가는 길에 있는 세탁소니까 부탁해요. 그리고 쌩하니 뾰족한 구두를 신고 출근해버린다. 정말요. 쌍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지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손아래도 아닌 것 같은 손이 동서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형님이 퍼스널 슈퍼인가요? 부잣집 사모님들의 쇼핑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다던데 옆에서 부잣집 사모님들의 쇼핑을 지켜보며 본인도 쇼핑을 배우는 것만을 염두한다든지 형님의 쇼핑백은 어마어마하다 할 만큼 무서울 정도였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명품 쇼핑백이 방 안으로 넘쳐나왔으니까요. 또 쇼핑 도우미로 활약하며 부자 사모님으로부터 받은 명품 선물을 신우이에게 선물같이 던져주는 형님을 보고 있자니 신우는 형님에게 껌뻑 죽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신우와 형님은 대학 동창 사이이지만 그들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어요. 해당 문장에는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아래는 수정된 올바른 문장입니다. 형님이 선물 준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우는 사소한 이유로 형님과 말다툼을 하며 제게 괴롭히고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선수였는지 모릅니다. 언니는 MT 같은 건 경험해본 적 없었죠. 그렇다고 대학 문턱에도 못 밟았는데 알톡이란 게 있나요? 네, 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네요. 아주 MT라 하면 모텔의 약자인가요?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은 뭔가 모텔에 묻혀든다던데. 아가씨도 그런가 봐요. 언제 그런 소리를 했나요? 멤버십 트레이닝의 약자도 몰라요. 언니는 아가씨 대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대학에서 온 우리끼리 있을 때 하죠. 대학을 나온 동생 앞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면 소외감을 느낄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땡땡대학 총동문회 겸 가을 축제를 하는데 아가씨도 함께 갈 거죠? 어머, 동기동창이 오랜만이었는데 당연히 팔짱 끼고 같이 가야죠, 우리. 그날 뭐 입고 가야 할까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건 쇼핑을 하면 어때요? 말이 나온 김에 옷 사러 가요? 동창들과 후줄근하게 입고 나가도 없어 보이는 건 없을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옷 한 벌도 없는데 옷장이 텅텅 비어서 그냥 적시네요. 그렇다면 집안 상황은 개꿀로 어질러져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신이 나서 둘이서 쇼핑을 해버리는 거 어떨까요? 신우와 형님이요. 게다가 구매하는 목록도 입이 떡 벌어질 수준의 명품들만 줄줄이 사들였답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만 봤던 명품 브랜드 쇼핑 가방에는 신우와 형님의 옷방이 가득했더랍니다. 사흘 동안 함께 쇼핑을 다니는 두 여자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아마도 쇼핑 중독이 분명한 것 같아요. 형님이 이번 달에도 가방을 지르셨어요. 세상에 이 가방은 얼마일까요? 너튜브에서 봤는데 중고차 한 대 값도 넘는다던데. 어떤 가방이 중고차보다 값이 높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가방이 비싸봐야 그게 바로 가방이죠. 동서가 식당에서 종일 만두만 빚느라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고 그냥 막 했어요. 해던 소리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 요즘 여자들 중에는 이런 종류의 가방이 없는 여자가 거의 없거든요. 여자도 사회생활 하려면 외모가 좋아야 한다고 하죠. 이제는 보기 좋은 사람이 더 잘 인정받는 시대예요.
아빠, 그런 측면에서 나에게 카드 하나만 더 만들어줘도 돼요? 그런 식으로 가진 양이 줄어들면서 시아버지를 걱정시키는 신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엄마 없이 자란 딸이기에 시아버지는 특히 신우에 대한 애정이 깊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집에서 놀면서 할 줄 아는 일은 피부 관리와 손톱 관리뿐이에요. 쇼핑만 하는 신우라는 듯이 아버지에게는 금지옥엽 막내 딸이었습니다. 분명히 성실하게 일하여 평생 재산을 축적했지만 둘째 아들인 신우라면 충격받았을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신우의 사치에 대해 묵묵히 눈 감아주시는 아버지는 많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형님이 저에게 있나요? 형님의 남편인 아주버니가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건강하지 않아서 입원 중이십니다. 건강 또한 좋지 않고 경제활동도 없는 남편 대신 장거리 여행을 떠나고 집에서 일하면서 숙모로 살았다는 형님에 대한 고개를 숙이는 아버지는 필요할 때를 위해 형님께 신용카드를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카드를 통해 명품 쇼핑을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은 아프신 아들을 대신하여 경제활동하는 며느리이신 나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여러 번 다다이 나오는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홀로 한숨 지으며 담배를 피우는 그 모습을 한두 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병으로 옛날에 빠르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어른자리를 대변하는 집안이 없다는 것이 솔직히 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솔직히 아프신 손가락으로 제가 일찍 지나가듯이 도와주시는 며느리를 찾으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시아버지께서도 잘한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이런 불안정한 집안의 상황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그리고 행복하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결코 안 되었을 노력을 해야 한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럴 리가 없을 것이고요. 그래도 그럴 거라고도 생각이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살기 힘든 집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런 스테터스코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극복해내야 한다고 세웠었습니다. 형님의 쇼핑 중독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지만 말은 삼가시기로 했습니다. 적이 있었어요. 아가씨와 형님, 쇼핑을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하시나요? 아버지께서 만두집에서 잘 버신다 해도 명품 옷, 신발, 가방을 사는 곳에 돈을 많이 쓰시면 만두집 매출의 반 이상이 쇼핑으로 날아가겠죠. 요즘 경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매출의 반도 아니라 진짜 거의 가게 매상 전부는 쇼핑에 다 쓰일지도 몰라요. 쇼핑을 지원금으로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죠. 살펴보니 누가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지금 감히 어디 앞에서 훈계하는 거죠? 신분을 과시하는 말은 삼가세요. 자격이 있어요. 올 아빠가 번 돈은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래, 솔직히 동서가 시집 올 때 뭘 지불해왔어? 뭘 해왔어? 집안은 볼 것도 없는 처내고 아예 몸만이 댁에 들어왔으면 동서는 몸으로만 해온 거야? 메꾸는 게 당연한 사야지. 나와 아가씨랑은 출발부터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쉰소리 하지 말고 가게 나가서 열심히 만두나 빚으라고. 오늘은 신상이 들어왔다 해서 백화점이 오픈하자마자 빨리 나가봐야 되니까. 저를 아무렇게나 밀치며 당당하게 쇼핑하러 나가버린 두 여자였어요. 분노하고 서러웠지만 어디서 호소할 만한 곳도 없었어요. 그런 때면 친정 어머니가 계셨다면 신우와 형님이 욕도 듣고 스트레스도 푼 텐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그리웠던 마음이 다시 일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토로할 수는 없었죠. 남편은 군대에 가 있었거든. 그리고 틈만 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자기와 결혼한 거야? 가족이 없는 너에게 따뜻한 가족의 안식처를 만들어준 게 나니까 나는 생각해도 참 뿌듯해. 그래서 나가서 외로워하지 말고 여동생하고 형수님과 알콩달콩 잘 지내줘. 덕분에 나도 자기 걱정 안 하고 군생활 잘하고 돌아올 거야. 스윗하게 짝이 없는 남편이었지만 남편의 청사진과는 다르게 제 시집살이는 그렇게 해피한 편이 못 되었어요. 만두집 일 역시 녹록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만두 반죽하고 소를 들고 덥고 습한 주방 안에서 끊임없이 만두를 쪄내고 수십 곳의 거래처들과 주문을 확인하고 주문을 받아들이고 포장해서 보내는 일도 모두 내가 책임지고 이뤄졌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워낙 믿고 신뢰하셔서 제가 가게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직원이 되었어요. 몸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월급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많이 주시고 가르쳐 주지 않았던 만두 만드는 비법까지 저에게 하나씩 알려주시는 시아버지 덕분에 매우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가게에서 만두를 만드는 비법을 10년이란 주방 아주머니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당신은 손끝이 나음과 성실함을 지니며 가족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며느리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우리 집의 만두 레시피를 누설하지 않을까봐 겁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에 하나씩 시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물만두, 야채만두, 고기만두, 김치만두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만두와 튀김만두, 만두마다 만들어지는 비법도 다양했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의외의 레시피가 많았습니다. 물만두만 해도 아버지의 물만두는 그냥 물에 삶아내는 만두가 아니었어요. 물만두를 삶아내는 육수를 따로 만드시던 아버지께서 새벽같이 만드셨습니다. 만두 반죽만 해도 숙성을 위한 온도와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고 아버지는 20년 넘게 사용해오신 표주박 바가지를 사용하셨어요. 몇 개의 물, 몇 개의 밀가루, 몇 개의 전분, 그리고 다른 곡물가루 몇 개를 사용했으며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미 박혀있던 습관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표주박 바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께서는 어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방 구석에서 시어머니에게 만두 만드는 레시피를 오래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급히 안으로 들어오시더군요. 돌아보니 시누이였습니다. 주방에는 새훈이와 아버지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이곳이 아이들이나 이웃들의 왕래가 없는 만두집의 규칙이었습니다. 여기서 어째되게 말고 빨리 나가라. 주방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아빠님께서 역정을 내시며 말씀하셨죠. 아니요, 아빠. 만두집에 딸내미가 들어올 수 없다면 어째서 다른 누군가 들어오라고 합니까? 아빠께서는 너무 작은 새끼를 특히 찬안하시고 편애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도 만두를 만드는 비법을 알려줄게요. 하루 종일 아빠를 도와서 가게에서 만두를 만들잖아. 너도 단 한 주일이라도 가게에 나와 도와서 만들어봐. 아빠가 만두집은 만두를 제일 잘 만들고 열심히 만드는 우리 작은 새훈이에게 물려줄 거니까 그걸 잘 알잖아. 아니야, 아빠. 딸은 작은 새훈이가 아니라 나야. 만두집을 물려준다면 나나 작은 아닌 큰 오빠에게 물려줘야지. 이렇게 애써 키워온 작은 새훈이고 남자인 작은 새훈이는 철없어. 아빠한테 딸이나 준비 없는 며느리가 되지 않을 거야? 또한 우리 작은 새언니만큼 우리 가족이 중요하니까. 만두집을 잘 이어받아 운영해 나갈 사람은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없어요. 너나 큰 며느리나 할 줄 아는 건 쇼핑뿐이고 아들들은 다 만져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날 아버지의 엄포를 듣고 신우는 길길이 뛰며 분기탱천하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아버지께 열심히 만두 레시피를 배우고 그날 가게 마감까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씩씩거리는 신우와 얼굴색이 좋지 않은 형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아니, 어떻게 여우처럼 아버님을 구워 살 만하길래 만두집을 동서한테 주신다는 소리가 나왔대요. 아니, 누가 만두집을 저한테 주나요? 아버님은 정정하게 살아계신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으니 시치미 뻘 생각 마세요. 아버지께서 만두 레시피를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 두 분 다 너무 과하지 않게 하세요. 아니, 지금 우리는 과하지 않게 생겼어요. 레시피를 황금 비밀로 여기지 말고 주방에 널씬히 하다 보면 안 되는 건데 아버님이 동서를 매일 주방에 끼고 가르치시면서 저희한테 대놓고 만두 가게를 동서에게 물려줄 거라고 했다던데. 그러니까 집에서 만두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누가 만두 가게를 하겠어요? 그렇게 억울해 하시면서 소리만 크게 지르지 마시고 내일부터 가게에 나와서 형님도 만두를 빚으세요. 그러면 저는 시원하게 대꾸하겠습니다. 단문을 쾅 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신우와 형님이 밖에서 와방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너무 피곤한 데다 내일도 할 일이 태산인데 두 여자와 씨름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우와 형님이란 사람들, 제가 만두집을 못 물려받게 하려고 어떤 작당을 한 줄 아세요? 컴퓨터를 다루는데 도사인 형님이 어떻게 가게 매출을 관리하는 컴퓨터에 손을 쓴 건지 몰라도 제가 중간에서 부당이익을 취한 것처럼 매출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매출 전표를 하늘처럼 신뢰하는 시아버지는 중간중간 정산에 오류가 난 것을 보고 저를 의심하시더군요. 게다가 주방 아주머니까지 나서서 제가 가끔씩 가게 매대에서 현금을 빼간 것을 못 봤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아주머니? 정말 그런 거짓말하면 천벌 받으실 테니까요. 제가 먼저 현금을 빼갔다는 거 그런 거짓말 하실 필요 없어요. 형님도 가게 컴퓨터에 어떤 장난을 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시시비비 어차피 언젠가는 밝혀질 테니 각오하시라고요. 끊긴 놈에 속는다더니 어디서 큰 소리야 만두집. 매상 중간에서 슬쩍 했다면 싹싹 빌더라도 모자랄 판에 그나마 가족이라 형사고발이 안 들어가요. 알아봐 주시는 게 훨씬 인세요. 이래서 사람은 가족 환경이 중요하단 거라니까요. 보고 배운 바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버지께서 가게에서 도둑질을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제가 도둑년이라고 몰고 있어요. 오빠가 군대에서 돌아오면 아가씨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게 한 말을 그대로 다 전해주겠어요. 아가씨나 형님, 사람에게 그런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대체 언제까지 편안할 수 있을지 지켜보세요. 주고 보라는 사람 중에서 무서운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전 끝까지 저를 무시하고 속이는 신우와 형님을 이별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아버지께서 한동안 저에게 만두집에 출근하지 않으셨어요. 말리다고 명령하셨고 시댁에서 생활하는 것도 너무 불편해져서 제가 스스로 집을 나왔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해도 없었는데 다행히 고아원의 원장 수녀님께서 한동안 함께 생활해도 된다고 해주셔서 그곳에서 생활하며 화나고 억울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군대에 있긴 하지만 면회라도 가서 제 억울한 상황을 이해해주고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만두 가게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요. 왜 요즘 갑자기 가게에도 안 나오고 두문불출인 건가요? 뭐 좀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일이 해결되고 오한이 풀리면 가게에 다시 나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게에 난리가 났어요. 사장님은 만두를 빚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오전에 병원으로 실려가셨는데 완전 위독하시대요. 지금 설마 작은 며느리께서 그 소식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까무러치게 놀라 당장 버선발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급성 뇌출혈로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과로와 심적인 충격이 원인인 것 같다고 병원에서 말하더군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신우이와 형님이에요. 저는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두 여자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피눈물이 흐르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누구를 노려보고 있냐고요? 왜 그렇게 잘했다고 하며 병원까지 와서 일하고 있느냐고요? 제가 못 왔을 때 왔어서요. 아버지께서 혼자 힘들게 일하시다가 떠나셨는데 부부는 죄송하지도 않아요. 양심 가책 같은 거 안 느끼세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작은 언니야,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사람은 당신 아닌가요? 이 사진을 보고도 그런 일은 소리가 나와서 신호가 주저앉듯 제 앞에 사진을 들고 있네요. 뿌리가 깊게 파놓은데 전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익숙한 얼굴의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그러나 주의 깊게 보니 만두 가게에서 가장 어린 아들집 직원이었어요. 방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햇빛 같은 남자와 나를 어울려서 이런 더러운 사진을 찍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러한 거짓 사진 조작이 성공할까봐 걱정돼요. 이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보, 거짓말 그만 좀 하세요. 나는 그 남자에게 모든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라자 뒤를 돌아보니 슬픈 표정의 남편이 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와 형님이라는 사람들이 만두집에서 알바를 하던 중 돈으로 매수해서 남편에게까지 허튼 소리를 하도록 만든 사람들이었다. 저와의 관계가 그만큼 나빴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만두집에서 일을 할 수 없다며 그만두었는데 그 남자가 남편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후회되는 사실이었다. 대학 학비 4년치를 그 남자에게 지원한 것도 후회스럽다. 신우와 형님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만두집에서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는 참으로 모욕적인 상황을 겪었지만
친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나로서는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무시할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신우와 형님이 제 면전에 다가와서 그렇게 쓰레기를 마구 던지며 욕을 했어요. 여기가 대체 어디라고 발걸음을 해요? 더러운 소리녀 주제에 최씨 집안 문턱 앞으로 생전설할 생각도 꿈속에서도 하지 마요. 만두가게 부엌대기 같이 주제도 모르고 그러거든요. 진작부터 감히 내가 설쳐대지 말라고 경고했지요. 그런데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형편없는 몰골로 장례식장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더 소동을 일으켜봐야 친척들 앞에서 저에 대한 거짓 소문만 확대되어 재생산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도 이런 험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서 유책 배우자 역할을 맡아 이혼을 당하는 것을 마당에서 발견했습니다. 제대로 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이 배신감으로 인해 분노를 토로하며 내 발언에 귀 닿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때가 되자 복수는 차게 시킬수록 제맛이다 라는 속담을 가슴에 새겨두며 분노를 이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정신없이 두 개의 일을 동시에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과제 빵사와 한식 조리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취직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아버지 만두 가게가 원래 유명했기 때문에 음식업 분야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를 원하는 식당들도 많았습니다. 아침에는 베이커리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다른 식당에서도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일을 하며 모은 돈과 시아버지 가게에서 받은 월급을 건드리지 않고 모은 덕분에 작은 금액만 있을지라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조그마한 점포를 얻어 만두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전을 내리는 것처럼 바로 시부모님 집 옆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시부모님 집에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소문을 통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유명한 만두 가게를 운영하시던 중이셨습니다. 레시피를 본인의 머릿속과 한때 작은 며느리였던 분께서만 전수해 주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유명한 만두집의 비밀 레시피가 끊긴 가게에서 예전처럼 맛있는 만두가 만들어졌을 때 그 일을 마무리했죠. 아버지는 만두 반죽만 해도 7가지의 곡물을 황금 비율로 섞고 직접 손반죽으로 치시는 분이셨습니다. 만두 소를 만드는데도 모두 국산 제철 재료만을 사용하고 식감과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레시피를 고수했습니다. 아버지의 레시피는 비밀이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한 정성과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레시피였어요. 그런 비밀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요. 시아버지의 만두 가게는 파리를 날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혼을 한 후 시댁과 가게 업장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먼 친척 되신 분으로부터 듣지 않았으니 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신우와 형님이 만두집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만두를 빚고 현장에 나가 사업을 이어갔느냐는 당연히 아닙니다. 돈을 벌고 싶었던 두 여자는 사장 소리를 듣고 싶어서 공동으로 시아버지의 가게를 운영하며 사장 역할을 맡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종업원들을 부리고 만두 장인이라고 나름 소문난 사람을 고용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손님들은 예전만큼 당연히 없었죠. 만두 장인이라고 고용한 사람도 알고 보니 사기꾼이어서 수제비 반죽이나 조금 할 줄 알았던 아마추어 요리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식조리 사명을 구해서 만두집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집에서 나오는 만두는 맛있을 리가 없었고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바로 맞은편에 오픈한 제 만두집은 하루가 다르게 매상이 쑥쑥 올라갔습니다. 쟤는 단골들에게 은근슬쩍 제가 바로 맞은편에 그 옛날 마음대로로 유명했던 시아버지 만두집의 작은 며느리였으며 그 만두집의 원조 비법으로 만두를 만드는 건 저하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죠. 입소문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죠. 무엇보다 제가 만드는 만두들은 황홀할 정도로 맛이 일품이에요. 자화자찬이 아니에요. 제가 시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에 제 특별한 기술을 더해 정성을 다해 만들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두 반죽을 시작하고 그날 쓸 재료를 당일에 준비했습니다. 반나절 정도 숙성시킨 후 그날의 장사를 시작했죠. 재료가 소진되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수제 만두로 명성을 쌓아가며 제 사업은 소위 함정이라 불리우죠. 대박을 쳤어요. 어느 날
저는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신호와 동서가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 맞은편에서 만두집을 오픈한 것과 관련하여 분노를 털며 깽판을 놓으려고 찾아온 줄 알았기에 긴장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런 이유로 오신 게 아니었더군요. 작은 언니였네요. 오랜만에 보니 얼굴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서 더욱 놀랐습니다. 서로 그러한 인사를 할 정도로 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일전에 가족으로 살던 사이에서는 자기마저도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어서요.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작한 만두 레시피를 공유하는 것이 어때요? 아버님께서 사셨을 때 만들던 레시피도 있어서 혼자일 때 혼자 독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하면서도 함께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같이 만두 레시피를 나누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파리만 날아다닙니다.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면 가게를 떠나야 할 지경이니 아버님을 생각해서도 조금이나마 도와주셔요. 아버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레시피로 손님이 많을 거려.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한다면 두 분은 함께 어땠을까요? 만두장에서 손 떼야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 두 사람에게 만두 가게를 맡기시려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이 재료를 다지는 칼로 자다분을 다져 만두소로 만들기 전에 당장 제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찢어진 만두피보다 쓸모없는 인간들아. 저는 욕을 퍼붓으며 주방 귀퉁이에 있던 커다란 업장용 음식물 쓰레기통을 신우와 형님에게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날은 하수구 청소를 하면서 그 찌꺼기까지 함께 섞여 있어서 두 여자는 끔찍하게 더러운 우물을 뒤집어 쓰고 내쫓겼어요. 난리를 부르며 도망가는 두 사람을 저는 한참이나 고소하게 바라보았어요. 그 후로 시간이 좀 더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제 남편은 전에 제게 보이는 여러모로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만두 레시피를 부탁했는데 그 당시 제 얼굴은 불평스러웠는데 남편이 여보, 미안해. 우연한 기회에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예전에 당신과 바람을 피웠던 옛날 만두집의 남직원이 회사로 찾아왔어. 그때 그는 자신의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목돈 건네는 거를 도와주길 부탁하는 형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면서 말이야.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였고 친척 언니처럼 당신이 그에게 잘해줬다고 덧붙였을 때 정말 죄송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거짓말하여 받은 돈이 뇌물이라면 취직한 후 당신에게 모두 갚겠다고 하면서 울며 찾아와 빌게 될 것입니다. 울며 빌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요. 너무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오해했던 점을 미안해합니다. 못난 짝 없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좀 용서해 주세요. 네, 그렇게 가게 바닥에 쭈그려 앉은 남편이 울며 비는데 그 모습을 보며 나 또한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서러움이 폭발하여 한참을 남편과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쌓인 우라와 답답함에 몇 번이고 남편의 가슴을 세게 때렸는데도 그냥 맞고만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재결합하여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살면서 임신이 되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출산했어요. 그 아들 이름은 지금 7살이고 엄마가 만든 만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며 자랑하며 다니는 먹보 통통한 남자아이예요. 신우와 형님 두 사람은 지금 만두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만두의 맛이 너무 맛없다는 소문 때문에 폐업 수순을 밟았죠. 게다가 제가 환상적으로 운영하는 만두집이 마주에 열려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폐업은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계획적으로 속여챘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저와 여동생, 형수와의 관계를 끊고 따로 생활하게 되었어요. 막내가 없는 편이죠. 그런데 친척들을 통해서 두 사람의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일단 형님이 만두집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설치면서 하던 일을 관둬라고 하네요. 그렇게 형님과 신우바지 사정으로 사상소리만 들으면서 팔리지도 않는 만두집을 운영하다 가게를 망쳐먹은 것까진 좋은데 두 사람 다 왕년에 쇼핑하는 중독자들이었잖아요. 개벌은 못 고치니까 가게가 그렇게 운영하는데 빠져있는데도 정신없이 돈 쓸어 다니는 버릇을 못 고치지 못했던 겁니다. 형님은 최근에 한 명품 매장에서 VIP 행사를 하며 어쩌면 비싼 명품 가방을 훔쳤다고 합니다.
실은 제 형부분의 남편인데요. 아주 존경하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경화로 투병하신 후 최근에 별세하셨어요. 그 충격 때문인지 정신이 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그런 절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어쨌든 매장 쪽에서 알아보니 형부의 도벽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장 CCTV를 통해 형부의 명품 절도가 상습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형부는 현재 절도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계십니다. 제가 신우님의 부탁을 전해야겠는데 최근에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분에게서 파혼을 당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카드값 연체가 장기간에 걸쳐 있어서라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당한 유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산의 80%에 해당하는 자금을 남자친구의 투자 권유에 속아서 주식으로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거의 없는 재산으로는 만두집을 폐업하면서 밀린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빚이 쌓인 카드값만 늘어나고 있으며 가게 폐업으로 인해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우는 결국 사채까지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동생과 결별한 남편은 경제적인 지원을 거부하여 신우는 지금 빚 때문에 쫓기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내게 한 잘못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묶인 행동이었지만 여전히 넌 나의 여동생이야. 그렇게 험한 사람들에 쫓기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무튼 너를 평생 못 보고 살 뻔했는데 아직도 너를 용서하지 못했어. 그러니 내 앞에서 용서해달라는 말하지 마. 나는 남편을 설득해봤지만 남편은 돌아볼 기미조차 없더군. 하지만 나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나흘 며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가 불륜을 한다고 거짓말로 산주범은 형이라고 해 이 사실을 남편에게 설득하니 조금은 움츠러들었어. 얼마 지나서 남편과 합의를 했다. 신호를 기다리다른 줄 몰랐어. 고생도 모르고 자라서 금년 성실하게 일하는 가치를 모른 채 저 고생하니 정신 차릴 때까지 좀 더 고생해보자고요. 자기가 저지른 과오로 인해 어려운 일도 겪어보면서 힘들게 돈도 벌어보면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신호를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남편과 합의했습니다. 부디 철없는 신호가 세상 물정을 깨우치고 성실하게 일한 만큼의 보람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내 남편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만두 만드는 레시피 등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만두 가게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여러 지역으로 체인점 제안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만 왜 빨리 체인점을 확장하지 않느냐는 제의를 받지만 솔직히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만두 장인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만큼 맛있는 손만두 비법을 위해 혼신의 정성을 기울였던 분입니다. 그러한 손맛과 정성을 제가 이어받아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 덕분에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서 줄을 서서 먹는 만두 가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정체성과 가치를 체인점에서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들어요. 만두는 생긴 것도 복주머니처럼 생겨서 맛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먹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복주머니처럼 생긴 만두가 있는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힘든 순간들도 묵묵히 견뎌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인생도 이렇게 많이 행복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과 행복 두 글자는 만두소와 만두피처럼 참 잘 어울리는 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세트로 복과 행복이 넘치는 순간이 빨리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